소녀가 왜 여기에 등장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발머리에 노란 드레스를 입은 어린 소녀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마치 천사의 모습처럼 환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 신비로운 소녀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와 있는 것인지 화가 렘브란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야경, 야간 순찰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 작품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미술관의 자랑입니다. 네덜란드 황금시대 거장 렘브란트의 대표작이지요. 원래 작품의 제목은 야경이 아니었습니다. 야간 순찰도 아니었고요. 원래 제목은 프란스 반 닝코크와 빌럼 판 라유텐브로흐의 민병대라는 긴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이 야경이라는 제목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림이 점점 검고 어둡게 변해버려서 마치 밤 풍경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먼지가 쌓이고 그림을 그린 물감이 어두워지고 그림을 덮고 있었던 광택제가 그림을 더 어둡게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림이 걸린 장소에서는 난로를 떼고 있었지요. 그림이 완성되고 100여 년이 지난 18세기에 사람들은 그림의 겉모습만 보고는 야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경, 야밤을 틈타서 이루어지는 훈련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밤의 풍경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대낮의 풍경입니다. 렘브란트는 대낮에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들어오고 있는 민병대원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현재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이 그림, 이름에 관한 모든 사실이 알려지고 복원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여전히 나이트워치, 야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야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야경은 네덜란드 미술의 황금시대가 정점에 달했던 1642년에 완성됩니다. 민병대의 지휘관인 프랑스 반 닝코크 대위와 빌럼 판 라유텐브로흐 중위가 이끄는 민병대원들 17명이 의뢰한 단체에 초상합니다. 한낮의 풍경이지요. 훈련을 위해서 무기고에서 출발하는 대원들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담긴 이 그림을 신축된 청사의 회의실에 걸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17명의 대원이 돈을 모은 것이지요. 그리고는 당시 명성을 날리던 렘브란트를 찾았어요. 오른쪽에 북을 치는 인물이 추가되면서 중앙 오른쪽 배경에 보이는 방패에는 그림에 등장하는 대원 18명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방패는 나중에 추가로 그려진 것입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은 총 34명입니다. 인기 있는 화가 렘브란트는 작품 제작비로 상당한 금액을 받고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완성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본 민병대원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분명히 돈은 똑같이 나누어 냈는데 누구는 주인공처럼 집중 조명을 받고 있고 나는 왜 엑스트라처럼 그려놓았지?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그럴만도 하겠습니다. 대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렘브란트는 욕을 먹습니다. 대원들은 밝게 빛나는 배경 속에서 자신들이 영웅의 모습으로 멋진 옷을 차려입고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이 어둠 속에 숨어 있거나 인물들이 서로 겹쳐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같은 돈을 내고서도 자신의 모습은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게 그려진 것이죠. 화낼 만도 합니다. 민병대원들은 작품 제작비를 돌려받기 위해서 이 상황을 법정으로까지 끌고 갑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의 전체적인 구성과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술가 렘브란트의 예술적 선택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초상이 부분적으로 희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대원들의 심정도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렘브란트는 전통적인 스타일의 경직된 그룹 초상화를 거부합니다. 단정하지만 몸이 건조해 보이는 기존의 그룹 초상화들, 새로운 차원의 역동적인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작품 야경은 거장 렘브란트의 독창적인 해석과 연출이 돋보이는 그룹 초상화의 혁신이었어요. 강렬한 빛과 어두운 배경의 대비가 만들어내는 극적인 긴장감, 등장인물들의 생동감이 넘치는 바로크적 표현, 그림은 대원들의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는 생생한 리얼리티를 보여줍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테네브리즘, 빛과 어둠으로 극적인 대비를 만드는 것이지요. 렘브란트의 그림들은 대부분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밝은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이 작아요. 주위와 배경을 어둡게 설정하고 그 어둠 속에서 마치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받는 것처럼 필요한 부분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만들고 있는 빛과 그림자, 빛과 어둠만으로도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리 상태와 현장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렘브란트의 야경은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림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요. 총 34명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인물이 먼저 강렬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림의 중앙에 서 있는 두 남성, 그림의 원래의 제목에 등장했던 두 인물입니다.
붉은 띠를 두르고 검은 옷을 입고 있는 프랑스 반닝코크 대위, 그 옆에 흰색 허리띠와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인물이 빌렌 반 라이텐브루 중위입니다. 두 사람은 지휘관입니다. 뒤쪽에 깃발과 함께 총으로 무장한 민병 대원들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비밀스럽게 또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소녀가 하나 있지요. 반닝코크 대위 뒤쪽으로 금발머리에 진주로 장식을 하고 노란 드레스를 입은 소녀가 마치 천사의 모습처럼 환하게 등장을 합니다. 얼핏 대원들과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이 소녀가 보는 이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소녀의 허리에는 큰 발톱이 달린 수탉이 거꾸로 매달려 있네요. 동시에 클로버라고 불리는 권총이 들려 있습니다. 이 수탉과 권총, 민병대의 전통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신비로운 소녀의 정체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렘브란트가 만들어낸 민병대의 마스코트였습니다. 그림에 수호천사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작품 야경에 카메오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대원들 사이에서 렘브란트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꽤 어렵습니다. 그림 중앙 녹색 옷을 입은 남자와 금속 투구를 쓴 경비원 뒤에서 간신히 보이는 한 남자, 그의 눈과 베레모만 보이지요? 렘브란트입니다. 민병대는 이제 출발을 준비합니다. 지휘관 코크와 대원들의 움직임, 그룹 초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은 어수선하기도 하고 산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렘브란트는 혼란스러워 보이는 등장인물들을 복잡하게 구성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조화롭고 일관성을 가진 연출을 보여줍니다. 눈부신 빛과 컬러의 조화, 화면은 역동적인 운동감으로 가득하고요. 출동을 준비하는 부대의 모습, 생동감이 넘치는 드라마가 됩니다. 렘브란트는 실제 민병대의 상황 속에 흥미로운 알레고리를 포함시키면서 시대와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렘브란트의 걸작 야경은 미술사 속에서 가장 특별한 그룹 초상화가 됐습니다. 18명의 민병대원은 실존 인물들이었죠. 렘브란트는 여기에 금발의 소녀를 비롯한 가상의 상징적 인물 16명을 더 그려넣습니다. 그림 속 2명의 남성과 금발의 소녀는 환한 빛의 조명으로 마치 주인공의 모습을 하고 있지요. 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어둠 속에서 약간의 조명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강렬한 빛의 콘트라스트로 렘브란트의 판타지가 살아나고 연극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빛의 연출은 조명이라기보다는 인물 자체가 빛을 발산하고 있는 듯합니다. 야경은 렘브란트의 가장 유명한 그림일 뿐만 아니라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서 가장 큰 그림이기도 합니다. 원래 작품 크기가 4.5m, 5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였어요. 후에 그림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민병대원들은 신축된 암스테르담 시청사 본부벽을 장식하기에는 그림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림이 두 기둥 사이에 정확히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1715년의 일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군인답게 해결합니다. 그림을 벽 크기에 맞게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당시는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물론 렘브란트는 세상을 떠나고 없었던 때의 일입니다. 현재 암스테르담 미술관에서 보고 있는 그림, 우리가 알고 있는 야경은 그렇게 일부분이 잘려나간 그림이죠. 300여 년이 더 지나고 2021년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헤리트 룬덴스가 잘려나가기 전에 온전한 야경을 모사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룬덴스 고마워요. 그 룬덴스의 그림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인 컨볼루셔널 신경망을 활용해서 잘려나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치 꼭대기, 난간, 계단 가장자리가 사라졌고 왼쪽에 있는 두 인물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된 것입니다. 긴 세월 말도 많고 우여곡절을 겪은 작품 야경.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가 남긴 걸작 야경은 여전히 많은 사랑과 칭송을 받고 있는 작품이지요. 여전히 그림은 생동감이 넘쳐 흐르고 있고 렘브란트가 창조한 신비한 기운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